반갑습니다. 의수와 고인돌은 처음이지 5번째 시간입니다. 열악한 스튜디오 혼자서 또 촬영하고 혼자서 강의 준비하고 다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뒷화면이 자꾸 이제 천장에 불빛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천장 조명을 끄고 이제 옆에 조명만 하나 살짝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화면은 더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부하고 6부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5부 시간은 이제 고인돌하고 우리 고조선의 관계, 당군조선과의 관계의 문제를 논하고 6부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고인돌 로드를 찾아가는 일본 편을 다음 편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고인돌하고 고조선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고조선의 표지 이제 유물이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파형 동검, 그죠? 비파형 동검 아니면 세형 동검, 이제 고인돌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사학계의 움직임이 이 비파형 동검을 고인돌 표지 모델로 세우는 것을 살살 비틀면서 이제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돌도 대부분 고인돌은 이제 고조선 떠오르는데 지금 또 고조선과 고인돌을 연결하는 것을 또 이제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짓말까지 치고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의 분포도가 틀리다, 다 거짓말이다. 그 환빠들이 하는 주장이다 하는 그런 또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또 인간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고고학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고인돌 분포도라든지 비파형 동검 관련된 논문을 보면 대부분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왜 틀리다고 또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제가 참 한탄스러운데요. 왜 이제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또 반응하느냐 이런 거 여러분들 제 강의 때 한 번씩 이야기했죠. 원래 이제 고조선 이야기는 고인돌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중간중간 다시 반복되는 의미지만 꼭 전해드립니다. 이제 대일항쟁기,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사를 쓰기 이제 자기들이 이제 1920년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고고학을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파형 동검하고 원래는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이나 똑같은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변화의 루트에서 본다면 하나의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화 돼가죠. 갈수록 이제 뾰족해지고 이런 부분인데 왜 일부러 비파형 동검하고 조선 동검을 조선형 동검이라고 구분했을까?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왜 일제 학자들이 왜 요령식 동검, 비파형 동검을 요령식 동검이라고 세형 동검을 조선 동검이라 했을까? 그 분류한 이유가 뭐냐?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면 비파형 동검에서 쭉 변화되다가 나중에 중간치가 형태가 나오면서 세형 동검화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만든 주체가 틀린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역사를. 근데 그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초기에 왜 요령식과 비파형과 세형을 구분했을까? 물론 형태가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일 수 있는데 왜 세형 동검을 고조선식 동검, 조선 동검이라고 하고 비파형 동검을 요령식 동검을 했을까? 아시죠? 그때 그 시간대까지는 고고학이 많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비파형 동검이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요령 쪽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형태인 줄만 알고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요령식 동검으로 붙인 거고요. 세형 동검은 뭐냐? 한반도 밑에서 쭉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구분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학자들이 왜 구분했겠습니까? 어쩌든지 고조선의 역사를 없애야 되니까 축소화시켜야 되니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비파형 동검을 고조선 동검이라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요령 쪽, 한반도 북쪽만 속된 말로 고조선 영토라는 1920년 심상소학의 자기들 국사의 쉽게 말하면 교수 가르침입니다. 교수 방법 그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비파형 동검을 요령식 동검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한반도 북쪽이라는 요령 쪽에 대부분 발굴되고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동검은 세형 동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역사를 고조선을 난도질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에 어떻게 되어 있죠?
수많은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비파형 동금이 어디까지요? 북한 지역, 요령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쫙 깔린 것이 이제 발굴이 됩니다. 나오고 어디까지? 남해에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남해 길가 고속도로 도로 내면서 하나의 고인돌을 뺐는데 뭡니까? 고인돌을 발굴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비파형 동금이 나왔죠. 제주도 박물관에 가보시면 제주도 검색해 보시면 비파형 동금이 뒷부분만 남은 것이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비파형 동금은 요령 쪽부터 어디까지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면서 저 뒤에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요?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촉각식 비파형 동금이 나옵니다. 그 일본에서 지금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왔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요. 세형 동금은 뭐죠? 세형 동금은 밑에 한반도 밑에 저 요령 쪽 위쪽보다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열도를 완전히 도배하는 것이 세형 동금입니다. 그러면 비파형 동금을 이야기하든지, 그러면 비파형 동금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일본의 고인돌 로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도 비파형 동금의 로드는 쉽게 말 그 시대 때 주체 비파형 동금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일본 열도에 건너가기는 건너갔는데 유적 흔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형 동금을 가졌던 문화들은 어때요? 대거 일본으로 어디까지? 이즈모까지 대부분 다 진출해가지고 세형 동금을 다 남겨놨습니다. 물론 그 동금은 한반도에서 가져갔든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시키면 청동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주물러 뜯든지 그렇게 했죠 보면요. 왜? 그때 일본은 야요이 문화 때까지 쉽게 말하면 야마토 정권 시대까지도 청동기 철기 기술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한반도에 가져간 거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왜 고인돌, 비파형 동금이 이제 고조선 유물이라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추정하다가 표준 모델로 추정하다가 왜 요즘 국사학계에서 고조선을 연구하는 인간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느냐. 비파형 동금이 나온다고 그거는 고조선 유적이 아니다. 나중에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보면요. 말을 살살 바꾸고 그 비파형 동금의 주체가 뭐 산융인지 뭐인지 구분 안 된다. 이런 장난치는 사람이. 지금까지 비파형 동금은 산융이든 나발이든 뭡니까? 고조선의 표준 모델로 써놔놓고 왜 지금 와서 또 거짓말 치냐 말이죠. 그죠? 그것도 일제시대 때 그걸 갈라놓기 위해서 세형 동금으로까지 해가지고 분류까지 해놨는데 광복 후에 고고학이 발전해가지고 비파형 동금이 한반도 전체 제주도까지 나와버리고 일본도 나오고 세형 동금은 아예 어때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규슈 지역까지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고조선 문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데 왜 이런 걸 안 드러내고 거짓말을 칠까? 또 고인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칠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오늘 우리 고조선 병광을 연결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 고인돌 루트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쭉 전 세계 고인돌 루트를 다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고대 실크로드 이전에 동서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동한 소통 혈맥으로서의 루트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돌 루트가 우리나라에서 조명도 되지 않고 세계에서 조명되지 않고 그냥 전 세계 띄엄띄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 고인돌 로드 강의 보시면 그게 아니라 고인돌 실크로드처럼 고인돌 로드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인돌 문화 종조국, 문화 종조국이라죠. 고인돌이 여기서 제일 오래됐다 이런 말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고인돌의 대부분 40% 50%. 물론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토지 정리하면서 수많은 도로 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고인돌이 파괴됐죠. 그 창 지역을 가서 이제 그 향토 연구가를 이야기 만나보니까 그 창에 있는 고인돌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한 어떤 순창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 다 없어지고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 개밖에. 그렇기 때문에 파괴된 고인돌 그거 파괴되지 않았다면 어때요? 아마 전 세계 고인돌의 대부분 40% 50%가 아니라 약 7, 80%까지도 한반도에 있었다. 이렇게 한반도하고 요동 쪽, 요쪽 지역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에 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약 40% 내지 50% 전 세계의 고인돌이 여기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왜? 이렇게 고인돌이 뭉쳐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형태가. 고인돌의 문화가 어느 시대인지 연기를 절대로 안 짓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절대로 고인돌이 어느 시대 유물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하랍니다. 대부분 어디에? 나라 이름을 안 하고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식민사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고조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뻔히 알죠. 그러면 고인돌이 어디에?
청동기 시대라면 고조선하고 연결되다 이렇게 말을 해놔야 되는데 절대로 고조선은 안 써놓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로 써놨죠. 그리고 지금까지 고인돌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해가지고 뭐 4만 개, 5만 개 있다고 자랑은 엄청나게 해놔놓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인돌에 있는 화보집 하나가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화보집 하나가. 고인돌을 전 세계 소개할 사진집이 안 나와요. 이 꼬라지 본다면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1800cm인지 4만 개, 5만 개면 연구되면 어때요? 그 연구된 데이터베이스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일 건데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으로 발굴도 안 합니다. 발굴도 안 하고 물론 그 의미가 있죠. 보면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역사라면 꼭 우리 역사 상고사를 또 어떻습니까? 증명할 유물이라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형태, 비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논문이 끝나고 안 나옵니다. 다행히 이제 발굴이나 되면 그쪽 지역에 유물 어느 정도 나왔다. 요거지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전 세계 고인돌 한번 연대기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에서는 BC 4500년 전, 스페인 BC 4000년, 요서 지역 BC 2400년, 북한 지역 BC 4000년, 한국은 BC 뭡니까 1500년. 제일 꼴찌, 전 세계 가장 꼴찌 고인돌이 우리나라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과연 한국이 BC 1500년 전에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이거 믿을 수 있을까? 광복 후에 아니면 대일항쟁기 때 일본 사람들이 발굴한 그거 탄소 측정한 거 믿을 수 있을까? 고인돌 고조선 없애기, 단군조선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고인돌 연대기가 어떻습니까? 4000년이 BC 그러면 BC 2000년 정도 2000년 이상인데 이렇게 썼을까? 이것도 의문시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고인돌이 4만 기, 5만 기가 한반도에 있지만 뭐냐 전 세계 가장 꼴찌 고인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나중에 보시면 엄청난 역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유럽에서 고인돌이 가장 오래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스페인, 요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가장 꽁지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은 누가 고인돌을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식민사학기들이 환장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한국의 고인들은 결국은 이 룰을 말한다면 연대기로 말한다면 유럽, 스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때요? 지금 고인돌 대한민국에 있는 고인돌에 남북한의 고인돌에 그 만든 주체는 누구냐? 유럽, 스페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에 누워있는 고인돌의 주체가 어떻습니까? 피장자들이 유럽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연대기로만 바르면 어때요? 그 논리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최대한 고인돌 연대기는 낮춰놔놓고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부정하는 루트로 논리로 그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옛날에 국사학과 교수 서울 시립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의 고인돌은 뭐냐? 신석기 유적부터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한국의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 왜? 고인돌에서 신석기 유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석기 때부터 쉽게 말하면 고인돌은 축조되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다 연구해가지고 한국 고인돌은 언제부터 신석기부터 축조되었다고 했는데도 국사교과서에는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아예 고인돌을 언급 안 하는 인간들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되도록이면 고조선하고 피해가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을 살살 돌려서 넘어가는 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양평에 두물리 고인돌을 발굴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위에는 별이 적혀 있고요. 약 연대기가 4200년 전에 고인돌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한반도 고인돌은 벌써 4000년 넘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의심이 하는 게 고인돌로 나왔다 하면 대부분 3000년 전에 고인돌이 발굴됐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나옵니다. 3000년 아니면 3500년 전.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기사 나오면 반드시 그 측정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때요? 우리나라 그동안 BC 150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고인돌도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방금 봤잖아요. 양평의 두물리 고인돌은 연대기가 4200년입니다. 고조선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 이런 고인돌 연대기가 나왔다는 자체도 언급을 2020년 교과서에도 하는 작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일본이 만든 한국 역사의 시작,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쓱 먹으면서 한국사는 시작되었다는 이 논리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비파형 동검도 어떤 것도요, 고인돌도 고천수산하고 연결되는 것을 지금은 대단히 꺼려하고 있다, 학계에서. 물론 모든 학계가 아닙니다. 민 사람의 인간들이 어때요? 그렇게 우리 상고사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교과서 보시면 고조선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입니다. 전에 설명 자주 지강에 등장하죠. 보면요. 자, 노란 위에 황색 범위는 뭐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해가지고 고조선이 북한 지역만이라도 지역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2020년 한국사 교과서에 저 지도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고인돌을 이야기할 때 탁자식 고인돌, 저 탁자식 고인돌을 북방식 고인돌을 합니다. 이렇게 탁자. 이제 이런 모양이죠.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요런 형태만이 고조선의 영역이고, 뭡니까 보면 나머지 조그만 돈 아니면 흙 위에 올렸던 이거는 고인돌 북시키면 돼요. 고조선의 고인돌이 아니다. 이렇게 추적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논문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북방식, 남방식을 나눠가지고 고조선이다, 고조선 아니라고 누가 어떤 놈이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논리를 지금도 가르치는 인간들이 누군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북방식 고인돌이 여기까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전라도 가보시면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북방식 고인돌이 어디까지? 일본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본까지. 그런데 왜 국민들을 장난칩니까? 거짓말 치고. 북방식 고인돌이 최근에 양심 있는 교과서는 여기에 좀 있다고, 이렇게 북방식이 있다고 띄엄띄엄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리지나 말든지. 왜 반을 나눠가지고 어떻습니까? 탁자식 고인돌은, 물론 탁자식 고인돌은 위쪽에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탁자식 고인돌만이 뭐다? 고조선 영역이라고? 여러분들 세계 문화, 여러분들 고조선 루트 한번 보시면, 그러면 저 아일랜드가 그 북방식 고인돌인데 그 고조선 지역입니까? 나중에 얼마만큼 거짓말 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하고 어때요? 고인돌하고 분리해놨죠. 비파형 동검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나오고, 고인돌도 다 나오죠. 근데 살살 분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정보 모를까 싶어가지고, 살살 분리해가지고, 비파형 동검하고 탁자식 고인돌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것처럼 그림을 저렇게 살 그려놨습니다. 다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바라보고. 자, 이렇게 우리 국사교과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지도가 지금 방금 봤던 지도 또 등장하죠. 이런 것이 2020년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송호정 교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동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동호인지 산용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동호든 산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파형 동검은 누구죠? 고조선의 표준 모델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이 원래부터 그리 뼈대 잡았으면 그리 가야지. 왜 갑자기 어떻습니까? 비파형 동검이 저쪽 어디에 요동 지역에서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러면 고조선 영역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지금 좁혀놨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또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청동당검이나 지성묘 같은 고고학적 발굴된 문화를 통해 민족을 확인하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건 자기 주장이죠. 왜 시도를 하나요? 지금까지 시도해놔놓고 왜 또 거짓말 칩니까? 그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논리, 그동안 해왔던 걸 다 이제 분리하니까 고조선에 대한 연대기가 계속 올라오고 영역이 더 어떻습니까? 넓어지니까 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띄엄띄엄 그려놨죠. 이제 양심불량이 안 되는 게는 이런, 어떻습니까? 아, 여기도 있다고. 전에는 저쪽에만 있다고 다 대부분 다 그려놔놓고. 국민들이 뭐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 본데, 이런 거 절대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면 이게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의 고인돌 연대기가 가장 뒤에기 때문에 고인돌도, 한국 고인돌도 어느 면에서 수입품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외국인들이 와서 다 만들어줬다는 논리예요. 보면 한국 고인돌은 북유럽과 북민들이 와서 세운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당군도 아니고 누구다? 누구다? 유럽 사람들. 북민들이 와서 다 해줬기 때문에, 4,000년, 5,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와서 고인돌을 다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후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 이제 고인돌 루트를 보신다면 역사를 이제 해석하는 눈, 과연 민족이 뭔지, 국가가 뭔지, 국가가 쉽게 말하면 피의 단위로 민족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고인돌 루트를 통해서 잘 보셔야만 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등장하느냐, 왜 무덤 앞에 석상에 외국인 쉽게 말하는데 그런 모습이 서 있느냐, 이런 배경을 알게 되는데 요걸 모르면 어때요? 순혈주의 외칩니다. 순혈주의 외치면서 그것도 다 잘못된 거 보면요, 역사에 보면 과거 동이족의 문화권이 뭔지 다 다시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문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지금 우리가 한국의 고인돌이 어느 면에서 보면 올바로 연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고인돌은 유네스코에 아무리 등재시켜 놔봤자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꼴찌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옛날 고대 어떻습니까? 고대 문화의 주체, 고인돌의 주체가 이제 외국인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사학계는 이런 정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인돌이 한국에만 있다느니 요동 쪽에 있다느니 일본 쪽에만 좀 있고 세계에 띄엄띄엄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다 이제 여러분들 고인돌 루트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가 참 고인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놨지만도 이런 위기에 이제 처해 있다. 어떻게 역사를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시고요. 오늘 이제 서두를 끊고 다음 편 일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